요 책의 이제 프롤로그에서 게임 밖으로 나온 메타버스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이제 그 메타버스는 이 책에서 TV랑 카메라, 전화기, 노트북을 합친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이거 플러스 기기와의 소통을 메타버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타버스가 옛날에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일어났던 변화 그 이상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왜 지금 메타버스가 붐이 일었는가, 이렇게 하는 건데,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이랑 증강현실이 공존하는 세계이고, 이제 요거는 그 심리학적으로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이라는 건데, 요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이 하위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이제 윗단계, 그 윗단계 이렇게 상위 욕구를 계속 이제 그 사람을 원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이제 약간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건강이랑 안전을 위해서 다른 걸 다 제쳐두고 건강과 안전을 이제 챙겼다. 그게 이제 여기 이게 확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 안전 요건데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채우고 나니까 이제 소속과 애정 뭐 요런 소속과 애정의 욕구로 이제 올라가는 게 여기 재택근무랑 그 온라인 수업으로 소속과 안정 뭐 욕구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인 그제 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로블록스 등으로 존중의 욕구로 올라가고 또 그 다음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로 이제 올라가는데 메타버스에서 이제 약간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가 좀 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메타버스가 어디서부터 얘기가 계속 시작이 됐나. 공상과학 소설가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1992년에 스노 크래시에서 메타버스라는 말을 최초로 얘기를 했대요. 그때도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상호작용으로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게 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2014년도 오큘러스 리프트가 처음 나왔을 때 가상현실이라는 말이 조금 붐이 됐었고 그때 이제 그 2017년도에 포켓몬 고 게임이 출시됐을 때는 증강현실 요렇게 증강현실이 했었고 그다음 2016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그램이랑 가상현실 기기 오디세이를 혼합현실로 소개했고 그다음에 퀄컴은 확장현실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이제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는 말은 엔비디아에서 요 GPU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자사의 옴니버스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좀 붐이 일었어요. 혼합현실은 가상현실이랑 증강현실이 결합되고 거기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추가한 조금 이제 그런 개념이고 확장현실은 혼합현실 기기에서 필요한 다양한 휴먼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과 인공지능 기술을 추가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혼합현실이랑 확장현실에 고도화된 AI랑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가상한 물리 엔진이랑 다양한 시스템으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추가한 개념입니다. 메타버스는 혼합현실을 누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아까 그 로블록스랑 제페토고 현장감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그 XR 기기들 이런 거예요. 이제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얘기가 계속 등장을 하고 옛날에 그 싸이월드랑 세컨드 라이프가 메타버스랑 좀 비슷한데 지금은 이제 실패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누구나 다 싸이월드를 한 번씩은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MZ 세대들도 그 로블록스랑 그 제페토랑 서비스를 한 번씩은 아마 다 이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로블록스가 10대들이 여기 이제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가 됐는데 이거를 계속 이용하는 게 친구들과의 결혼도 할 수 있고 요 안에서 테마파크에서 롤러코스터도 탈 수 있고 코로나 때 이제 친구 못 만나는 거를 로블록스 안에서 친구도 만나고 그 제페토 안에서 같이 만나서 숙제도 뭐 같이 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게임이랑 메타버스랑 어떻게 다른 걸까? 그 메타버스를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페토도 그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그거 게임 아니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약간 제페토는 인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바타들을 내세운 인스타. 그래서 이제 게임이 아니고 그 플랫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플랫폼의 그 개념은 메타의 그 CEO 마크 저커버그는 인터넷의 다음 세대가 무엇이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가상과 현실을 이을 수 있는 메타버스라고 답을 했고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첫 번째 사업 목표는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과금보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규모의 경제로 진입을 하는 거고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면 다음 단계로 다양한 사업을 확장한대요. 그 예로 메타랑 구글이랑 네이버, 카카오가 있어요. 이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이걸 계속 이용하게끔 하는 거는 이제 그 플랫폼의 숙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이렇게 계속 이용하게끔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결 방법이 플랫폼을 제공해가지고 이용자들 간의 소통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고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이용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플러그인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이용자들이 간단한 게임 개발을 할 수 있는 저작 도구를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블록스가 스스로를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주장하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반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와 유사하기 때문이고 콘텐츠 공급자 대비 이용자로 표시를 하면 기존 플랫폼의 일대 인관계가 n대 인관계로 진화한 것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가 핫한 게 지금 코로나로 사람들 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제페토나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1세대 메타버스 플랫폼은 나만의 집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나 이거를 되팔아서 재화로 전환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주 이용층이 청소년 이하임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물 경제에 익숙한 일반 성인들은 집을 짓고 내 공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성인들이 주 타겟인 메타버스 플랫폼 그 디센트럴랜드랑 어스투랑 더 샌드박스에서는 토지 거래, 건축, 상거래 등 실물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그 구현되고 있어요. 20대들은 제페토보다는 이런 부동산 매매나 실물 경제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금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랑 가상화폐는 무슨 관계일까? 디지털 자산에는 현금 대체 디지털 자산이랑 디지털 세상의 아이템, 암호화폐, 디지털화된 전통 실물 자산, 저작권 소유권, 데이터 관련 이렇게 크게 6가지로 종류가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메타버스랑 좀 관계가 있는 거는 여기 빨간 색깔로 해놓은 디지털 세상의 아이템, 암호화폐, 저작권 소유권이에요. 메타버스 내 거래를 위해 가상화폐 외에 꼭 필요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과 대체불가 토큰 NFT인데요. 그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로 변조가 불가능하고 추적이 가능하며 감사가 가능한 거래 정보를 만들어서 거래 행위를 부인하거나 조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터넷망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이에요. 실제 사례로 아까 그 로블록스에서는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하는데 이게 이제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이에요. 그 로벅스를 이제 달러나 유로로 이제 환전이 가능한데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게임 아이템이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크리에이터들이 로블록스에서 벌어들인 로벅스를 현금으로 재환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데 왜 이렇게 2021년 12월에 요게 책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게임 인앱 수익의 외부 반출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뭐 그 로벅스를 외부 연동계좌로 보내서 달러로 환전할 수 있기는 하대. 디센트럴랜드의 마나라는 건데 요거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 시스템이에요.
디센트럴랜드에서 토지 거래 정보는 블록체인 기반의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에 저장되고 거래에 사용되는 가상화폐가 많아라는 거예요. 요 부동산 거래 정보는 해당 거래에 대한 작업 증명이 일어나고 소유권에 대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거래 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템에 대한 판매 기록이 계속해서 블록체인에 쌓이므로 투명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에 저장된 토지는 대체가 불가능하고 양도할 수 있으며 유한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 불가 토큰이랑 대체 가능 토큰이랑 이제 차이점을 여기 적어 놓은 건데, 대체 가능 토큰은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처럼 상호 교환 가치가 동일한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누가 토큰을 보유하고 있든 상관없이 토큰 가치가 동일한 거를 얘기하고, 대체 불가 토큰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미술품이나 그 아이템, 캐릭터 요런 거를 이렇게 NFT 발행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 NFT는 그래서 이제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영구 보존을 하고 소유권을 탈중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어서 가상 세계에서 NFT가 보편화가 되면 현실 세계에서도 이제 그 새로운 금융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NFT는 조금 이제 위험한 게 요거 말고도 몇 개가 있기는 한데, 일단 그 애초에 원본과 여러 복제된 컨텐츠에 대해서 NFT를 발행하면 당초 NFT 목적 기능인 진본을 가릴 방법이었고, 그 요 가상의 등기부 등본인 NFT는 친환경과 거리가 멀어가지고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메타버스 속 부캐의 의미. 그 부캐는 온라인 게임에서 통용되던 용어인데요. 게임에서 주로 사용하는 본래 캐릭터 외에 다른 목적으로 만든 보조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그 현실의 부캐는 이제 이런 게임 속 부캐의 의미가 일상으로 확정된 것인데, 그 유재석이 이제 부캐로 활동하는 유산슬이나 지미유가 대표적인 거고요. 일반인들도 다양한 형태로 이제 부캐를 만들어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낮에는 직장에서 본캐로 일을 하지만은 퇴근 후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블로그 작가나 이제 이런 걸로 부캐로 변신하는 사람들이 많고, 부캐는 이제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취미나 여가 생활 같은 재미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요. 본캐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선택한 캐릭터라면, 부캐는 자신의 취향을 즐기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캐릭터입니다. 빅테크들이 왜 XR 기기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실제로 지금 VR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접속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몇 개 없습니다. 2010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요 포켓몬 고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그 AR 기기가 없어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플이 AR 키트를 포함한 요 iOS 그 12를 발표했고, 구글도 AR 코어라는 플랫폼을 공개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로 현실을 촬영했을 때 현실 공간에 가상 정보를 합성해가지고 보여주거나 가상 공간으로 재구성하게 해주는 AR 플랫폼이에요. 요 사진을 보면, 왼쪽 사진을 보면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대면은 요 음식점의 뭐 별점이라든지 뭐 호텔의 별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는 거고, 요것도 이제 여기 손에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은 카메라로 보면 뭐 꽃이 이렇게 올려져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플랫폼이에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칩을 출시한 2015년도부터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 표방했대요. 이게 전부 다 이제 기기가 호환되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한 거예요. 현 시점에서 윈도우즈와 같은 PC OS를 보유한 장점을 이용해가지고 PC 기반의 확장이 이제 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메타가 지금 이제 요 기기는 반을 차지했으니까 자체 플랫폼을 갖고자 하는 욕구도 지금 좀 강하고, 그 오큘러스를 인수한 후에 끊임없이
끊임없는 M&A를 통해 가지고 그 XR 분야에만 연구 개발 그 인력을 10,000명이 넘는 직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당수가 메타의 리얼리티 랩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곳은 이제 이지과학 및 뇌과학을 연구하는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글라스로 유명한 레이벤 디자인을 적용한 실험적 XR 기기를 대중에게 레이벤 스토리지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고 메타는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요걸 끼고 음성 인식도 되고 요 옆에 지금 요걸 누르면은 카메라 촬영이 된대요. 그리고 이제 뭐 라디오 기능도 되고 내가 오늘 어디 돌아다녔는지 이제 이런 폰의 전송도 가능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중심으로 생활에서도 낄 수 있는 안경 형태로 XR 기기를 이제 그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 표는 그 빅테크들이 인수한 XR 분야 기업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메타에서는 디스플레이 개발하는 곳을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다른 곳들은 보면은 디스플레이보다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애플은 광학계 개발하는 데를 그 다 인수를 했거든요. 어디 여기 광학계 개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타는 그 오큘러스 캐스트 2가 VR 기계니까 아무래도 좀 디스플레이 쪽이 그 VR 기기 쪽을 먼저 장악을 하고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애플은 약간 광학계 쪽을 노려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메타버스는 어디에 쓰는 것인가? 초창기 XR 응용 분야가 길찾기랑 게임 협업 교육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지금의 메타버스는 놀이문화, 공연, 커머스, 제조 현장, 자율주행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서 그 가능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여가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까? 그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 대표 주자는 로블록스랑 제페토랑 파티로얄이라는 곳이고 요 세 플랫폼들은 그 시작이랑 목적은 달랐으나 사람들을 더 많이 오래 모아두겠다는 목표는 같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소셜 기능이랑 게임이랑 공연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분야의 그 펄어비스의 도깨비랑 NC소프트의 유니버스가 좀 대표적으로 보던데 요 펄어비스의 도깨비는 모바일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오가는 것이 아닌 가상 세계 속에서 이중 세계를 구현하고 있어 XR 기기와 결합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기초가 주목이 되고 NC소프트의 유니버스는 게임적인 요소를 버리고 온 오프라인 팬덤 활동을 지원하는 K-팝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국내 게임사들도 메타버스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 중인데 컴투스는 이제 게임 개발 대신에 시각효과 전문 기업 위직 스튜디오에다가 투자했고 그 UT 플러스라는 곳은 샌드박스형 게임 딥토랜드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성장시켜서 지금은 전시공간 대여 및 교육용 가상공간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넷마블은 메타버스 분야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자회사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가지고 메타휴먼에 대한 상표 등록까지 완료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K-팝 버추얼 아이돌 그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인데요. 그 메타버스 관련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우리나라가 유독 앞서고 있어요. K-팝
그래가지고 이제 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영화 같은 동영상 이외에도 웹툰, 웹소설 형태의 콘텐츠 분야와 K-팝 공연, 음반, 미술, 전시 등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K-팝을 대표하는 BTS 팬덤을 이용한 위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웹툰과 게임 분야로 확장하는 하이브랑, 웹툰과 제페토 플랫폼을 이용한 확장이 예상되는 네이버, 그다음에 웹툰이랑 드라마를 이용하려는 카카오가 그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B2B 사업이랑 B2C 관점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페토 플랫폼에서 이제 웹툰 IP를 활용해가지고 정기구독 상품 수익 모델을 선보이려고 하고 있고, 라인과 공동 개발 중인 초거대 AI 하이퍼 글로벌을 제페토에 접목시켜가지고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페이지를 제외하면 거의 국내 생태계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카카오는 기존 사업 중에서 게임 관련 계열사 넵튠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 수아를 개발한 온마인드 및 VR 콘텐츠 개발사 맘모식스를 인수하고, 모바일 가상 플랫폼 개발사 퍼피랜드 및 디지털 아이돌 딥스튜디오와 펄스9 지분 투자 등이 그 예입니다. 요 사진이 디지털 휴먼 수화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카카오랑 넷마블은 메타버스 엔터로 가상 아이돌 발굴에 힘을 쏟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넷마블 게임이랑 카카오 웹툰이랑 웹소설 요런 걸로 이제 IP 라인업을 구축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넷마블 게임이 모두의 마블을 만화로 냈더라고요. 그 얘네도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카카오 계열사가 이제 뭐 요런 데 인수하고 서비스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카카오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그 자회사들을 모두 하나의 플랫폼으로 엮을 준비를 이미 차곡차곡 해왔습니다.